자,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Time Independent Perturbation Theory,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기본적인 Non-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 다시 말하면 모든 에너지 레벨에 한 개의 아이겐 스테이트만 있는 경우 퍼터베이션이 켜졌을 때 그 퍼터베이션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 쉬프트, 그 다음에 웨이브 펑션이 어떻게 바뀌나 하는 거에 대한 공식을 지난 시간에 유도를 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우리 좀 여러분들의 지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한 가지 예는 두 번째 예.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차지를, 그 안에 있는 입자가 차지를 띠고 있는데, 그 차지가 있는 하모닉 오실레이터에다가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준 거예요. 말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좀 수식하려면, 그러면 처음에는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은 우리가 잘 아는 B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물론 우리가 어나일레이션과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를 쓰면 다음과 같이 쓰는 거를 우리 알 수 있어요. 퍼터베이션에 해당되는 거는 차지가 전자인 경우 마이너스 2일 테니까 이 안에 들어오면 포텐셜은 마이너스 Q.E, 그러니까 마이너스에다가 전하가 마이너스 2인 전자인 경우는 마이너스 Q라고 하면 QEX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포뮬레이션을 할 수식을 쓸 때는 람다라고 해서 스몰 파라미터를 썼지만, 물리적으로 볼 때는 여기는 요 E 혹은 Q 곱하기 2가 굉장히 작을 경우, 이 작을 경우 우리가 이거에 대한 스몰 파라미터를 람다가 바로 다음 같은 것에 대응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 문제는 에너지 쉬프트 1, 퍼스트 오더 에너지 쉬프트가 얼마고 세컨드 오더 에너지 쉬프트가 얼마인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그러면 퍼스트 오더 에너지 쉬프트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지? 퍼터베이션에 대해서 주어진 n번째 레벨에서 n번째 레벨이 n번째 레벨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n이라고 하면 n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계산하면 된다 그랬죠. 상수는 끄집어내고 이건 0이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x는 크리에이션과 어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로 쓰면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크리에이션과 어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의 썸으로 주어지고 a에다가 n을 어플라이 하면 n-1에 비례하는 거, a 대거를 어플라이 하면 다음과 같이 되니까 요거 x 대신에 a 플러스 a 대거로 쓰면 a를 어플라이 하면 n-1에 의존하는 거랑 n이랑 하면은 서로 오소가 나니까 0,
A 대거를 어플라이한 건 n 플러스 1에 비교하면 다음 것이 0. 다음 같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first order 에너지 시프트가 없어요. 그러면 second order 에너지 시프트는 당연히 이게 0이게 두 번째 걸 계산을 해야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거의 제곱 k가 n과 다를 때 en0 빼기 k번째 거 2분의 1은 서로 상쇄되고 위에는 k x n에 다음과 같은 걸 써야죠. 그죠? 이걸 쓰면 q제곱 2제곱 뭐야 h바 오메가 서메이션 n-k분의 이거를 써야 되죠. 이거를 쓰는데 우리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x를 여기 있는 a 대거 이걸로 쓰면은 2m 오메가 h바 다음과 같이 써야 되죠. 그럼 이 중에서 물론 이걸 뒤집어 놓으면 a 플러스를 이게 어떻게 되나 a 플러스인 경우에는 k가 이게 n 플러스 1이 되니까 k가 n 플러스 1일 때만 0이 아니고 요거일 경우에는 k가 n-1일 때만 0이 아니죠. 그 모든 썸 중에서 그것만 살아남으니까 q제곱 2제곱 여기 뭐가 빠졌는데? h바 오메가가 빠졌지. 빠졌으니까 다음 같이 쓰면 q제곱 2제곱 2m 오메가 제곱 이제 더해야 되죠. 첫 번째 거 a 플러스는 a 대거는 k가 n 플러스 1일 때니까 k가 n 플러스 1이면 분모는 마이너스 1 분자는 k가 a 대거의 n 플러스 스퀘어루트 n 플러스 1인데 스퀘어루트 n 플러스 1의 제곱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k가 n-1일 때 플러스 1 n이니까 n 요거를 하면 마이너스 1이죠. 자, 여기 보면 마이너스 q제곱 2제곱 2m 오메가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죠. 그래서 보면 항상 음수라 이거예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퍼터베이션 시어를 쓰니까 그럴듯하구만. 하지만 다음과 같은 시스템은 익젝트하게도 구할 수 있어요. 모든 QE의 파워에 대해서도 풀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랑 비슷하냐면 전하를 띈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원래는 전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으면 X가 0인 곳에서 오실레이션을 하는데 전기장을 걸어주면 용수철이 잡아당기는 힘과 전기장의 이하님이 서로 평형을 이루는 새로운 평형점에서 역시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하는 거죠. 하모닉 오실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 포텐셜을 보면 포텐셜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x 제곱 플러스 qex야. 이거는 2분의 1 m 오메가 제곱으로 끄집어내면 x 제곱
플러스 2배 QE M 오메가 제곱 X. 우리 완전 제곱식으로 쓸 수 있죠. X 플러스 QE M 오메가의 제곱하고 요거의 제곱을 빼면 되는데 제곱을 쓰면 M 오메가 제곱이 하나 캔슬이 되고 그래서 보면 요게 새로운 평형의 위치에서 되는 하모닉 오실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람다의 퍼스트 오더, 다시 말하면 QE의 퍼스트 오더는 없고 세컨 오더가 다음 같이 있는 게 우리 앞에서 구한 정확히 이 값이죠. 이 값이랑 같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뭐 서드 오더의 에너지 시프트, 네 번째 오더의 에너지 시프트를 우리가 만약에 수식을 공식에서 집어넣어서 그 공식대로 집어넣어서 풀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결과를 보면 2차 항의 수정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전부 다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example을 하나 받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아까 non-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를 봤으면 이번에는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를 보도록 합시다. 디제너리트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주어진 레벨의 unperturbed 해밀토니안에서 주어진 에너지 레벨에 대해서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펑션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CNM 이게 분모가 0으로 되죠. 분모의 CNM은 다음과 같은 건데 이게 물론 다른 레벨에 있는 거를 썸을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두 개가 만약에 EN0와 EM0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는 저 어떻게 하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디제너리스를 먼저 없애면 돼요. 디제너리스를 어떻게 없애죠? 그냥은 못 없애지. 디제너러스를 없애려면 우리가 흔히 서로 해밀토니안과 커뮤트하는 여러 옵저버블을 많이 더 끄집어내면 그거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을 자꾸 끄집어내면 디제너러스를 점점 없앨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퍼터베이션이 반드시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과 커뮤트 할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우리 그래서 이 뭐냐면 우리 먼저 할 거는 디제너러스를 먼저 없앤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example 중에 3레벨 시스템 스테이트가 3개밖에 없는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3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2개가 똑같고 E30는 뭐 다른 경우 뭐 이런 경우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3레벨은 디제너러스가 2죠. 2개가 있는 경우죠. 그러면 H0의 아이겐 밸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E1 다음과 같이 쓰죠. 다이어고널하게 쓸 수 있죠.
근데 요렇게 해밀토니안을 다음과 같이 만드는 베이시스에서 다시 말하면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 그때 람다 H1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이아곤을 하냐? 그렇지 않지. 가장 일반적으로 3x3 매트릭스를 쓸 수 있죠. 다음과 쓸 수 있고, 물론 해밀턴이니까 이게 허미션이 돼야 되니까 허미션인 경우는 이게 트랜스포즈의 컴플렉스를 취한 게 원래 거랑 같다는 허미션의 컨디션 이외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이 부분. 이 부분은 뭐냐면 이 3x3 중에서 두 개 디제너리트한 레벨만 모으면 2x2 서블락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비례하죠. 전체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지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비례하진 않지만 이 서블락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비례해요.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나눠서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뭐냐면 처음에 고기만 요거만 보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음과 같이 3x3 매트릭스로 주어진 해밀토니안이 3레벨 시스템에서 퍼터베이션까지 들어와 있으면 일반적으로 H0 플러스 람다 H1을 3x3 매트릭스로 쓰면 이거를 아이겐밸류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전체를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는 베이시스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요거만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는 베이시스를 구하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요 H는 어떻게 우리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냐면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는 방법을 알죠. 허미션 매트릭스를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는 방법은 아이겐 벡터를 구한 다음에 아이겐 벡터를 쭉 늘어놓으면 돼. 그죠? 쭉 늘어놓으면 그게 바로 유니터리 매트릭스죠. 그러니까 이건 토탈 해밀턴이에요. 퍼터베이션까지 들어간 거는 적당한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다이아고널한 매트릭스로 다음과 같이 바꿔 쓸 수 있어요. 유니터리 매트릭스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전체 3x3 매트릭스를 전체를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려면 이걸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는 매트릭스 U는 요것도 다이아고널라이즈 하지만 이것도 요렇게 되진 않아요. 여기에 뭐냐면 이 셋들이 좀 막 섞여 있을 수가 있죠. 혹은 다시 말하면 요거를 람다 H1을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는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은 이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는 요 다이아고널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요 2x2 여기를 보면 내가 채팅을 안 열어놨나? 채팅에서 누가 뭐 허용 그럼 3레벨 시스템은 스테이트가 3개밖에 없다는 거지. 더 이상 뭘 바래. 근데 요 어퍼 2x2 매트릭스 전체 유니터리 매트릭스 중에서 요 어퍼 2x2를 보면 요 유니터리 매트릭스 중에서 요 어퍼 2x2 매트릭스를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는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찾으면 요거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비례해요. 다이아고널 하지만 다이아고널 엘리먼트가 다른 게 아니라 같으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야.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면 어떤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이 주어도 똑같죠, 처음이랑. 그래서 우리 디제너리트한 블락을 보면 디제너리트한 블락의 퍼터베이션을 요거의 퍼터베이션을 다이어고널라이즈 하는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찾으면 적어도 요 블락에서는 H0 플러스 람다 H1이 다이어고널라이즈 하는 베이시스를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디제너러스를 없앨 수 있죠. 그래서 뭐냐면 그 부분 요거를 다이어고널라이즈 하려면은 그럼 요거의 아이겐 밸류를 W라고 하면 W 빼기 W를 이렇게 빼면 되니까 W 빼기 람다 H11 W 빼기 람다 H22 빼기 람다 스퀘어드 이게 0인 아이겐 밸류를 찾으면 되죠. 자, 이거는 공간이 좁네. 써봅시다. 다음 요걸 잘 전개를 하면 W 제곱 람다 H11 W 람다 스퀘어드 이게 0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는 W 나누기 람다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요거니까 b제곱 h11 h22의 제곱 마이너스 4배 h11 h22 12 h21이니까 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4가 안으로 들어가면 2분의 h11 h22의 제곱 플러스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걸 1, 2라고 합시다. 각각을 1, 2라고 하면 해밀토니아는 어떻게 되죠? 전체 해밀토니아는 E0 람다 W1 0 2 람다 이건 바뀐 거지 물론 여기는 그대로 바뀌지 않는 2x2에서만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 이건 바뀌지 않고 그리고 여기도 람다 있지만 여기 무시할 수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보통의 퍼터베이션 시리를 쓰면 됩니다. 보통의 퍼터베이션 시리라는 건 이제 뭐냐면 다음과 같이 베이시스를 고르고 나면 우리가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적당히 베이시스를 고르고 나면 이 레벨과 이 레벨은 더 이상 디제너릿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제너릿한 퍼터베이션 시리 중에서 디제너릿한 상태의 सब스페이스에서 퍼터베이션까지 집어넣은 걸로 먼저 다이어고널라이즈를 해. 그러면 더 이상 디제너릿하지 않고 디제너릿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그 베이시스에서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쓰면 된다는 거예요. 헷갈리죠? 지금 3레벨 시스템으로 봤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non-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에서 포뮬레이트를 한 것처럼 우리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의 포뮬레이션을 해봅시다.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디제너러시가 꼭 한 군데만 있을 필요는 없죠. 예를 들어서
En0를 가지는 게 적당한, 꼭 두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EN이 아니라 N이 다른 이 M에 대해서도 EM0에 대해서도 디제너러스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걸 우리가 굳이 매트릭스로 쓰면 예를 들어서 여기 디제너릿한 거, 그 다음에 디제너릿하지 않은 거, 디제너릿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런 경우만, 디제너러스가 있는 경우, 하나 있는 경우만 생각해 보면 그거를 확장시키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죠. 우리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본 것처럼 동시에 커뮤트하는, 걸 찾고, 업적으로 찾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새로 찾아낸 그것과 먼저 뭐냐면 다이어고널, 아까 본 것처럼 다이어고널라이즈를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아이디어를 그럼 수식을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래서 이런 셋을 phi m 여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unperturbed 해밀토니안의 아이겐스테이트 phi n j 밑에 있는 인덱스 mn은 원래 처음에 h0에 대한 퀀텀 넘버고 ij는 새로 찾은 커뮤팅 업저버블의 퀀텀 넘버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이 두 개에 대해서 전부 다 서로 오소노멀한 다음과 같은 베이시스를 고르자는 거죠. 물론 커뮤트하는 업저버블을 하나 찾았는데 하나 찾아서 다음과 같이 오소노멀하게 만들어도 역시 그 안에 다시 서브셋으로 아직 디저너스가 다 제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디제너릿하다는 건 퍼터베이션이 들어오기 전에 디제너릿하다는 거지. 지금 H0를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아까 말한 NM1이라는 거는 아이겐 펑션, 언퍼터브드 해밀턴의 아이겐 펑션으로 전개를 했을 때 나오는 계수 아니야. H33를 왜 무시할 수 있냐면 H33는 적어도 오더 람다부터 시작하는 거죠. 좀 전에 예시에서 W1과 W2가 같을 수 없나요? 같다는 거는 W1과 W2가 같다는 거는 새로 찾은 옵저버블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랑 비례하는 경우죠. 람다 H1이 아이덴티티랑 같은 경우지. 그럼 디제너러스가 계속 있는 경우지.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 어떻게 하냐? 사이에는 퍼터브드 스테이트에 이거를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의 셋으로 전개를 하는 거예요. 역시 some normalization phi n i. 근데 같은 에너지 En0를 가지는 에너지가 요거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요거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써야죠.
그 다음에 1차 여기서도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일반적으로 전개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요 알파 i, 베타 i 요거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넌 디제너릿한 경우랑은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하면 아이고 어떻게 다르냐면 넌 디제너릿 퍼터베이션은 알파 i가 픽스돼 있어 하나로. 그 다음에 CNK를 구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것도 픽스가 돼 있어. 근데 우리는 이거를 구하기 전에 먼저 디제너릿 서브셋에서 어떤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골라야 하는가를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소위 그리피스 책에 보면 굿 스테이트라는 거예요. 굿 스테이트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죠. 그래서 물론 오더 제로스 오더에서는 람다의 제로스 오더에서는 이걸 여기다가 이걸 계산을 하면 우리가 언퍼트 오브 더 해밀턴에 대한 결과가 똑같고 오더 람다인 경우 오더 람다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우리 지금 H0 플러스 람다 H1 사인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EN 사인 이걸 쓰는 건데 오더 람다면 여기서 오더 람다면은 H0에 대해서는 사인의 람다 거 N 람다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바로 안에 i랑 겹치는 게 아닌가요? 이거랑 두 개 곱해서 i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쓴다니까. 이게 뭐냐면 주어진 H0에 대한 퀀텀 넘버 n에 대해서 디제너러시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디제너러시가 예를 들어서 1부터 L개가 있으면 이게 i가 1부터 L개일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써도 항상 에너지가 같을 거 아니야. 자, 요거랑 또 같냐? 그럴 필요는 없죠. 요거는 그 스페이스를 전부 다 스팬하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우리 쓴다 이거야. AK CN 1 베타 I by KR. 그 다음에 여기서 오더 람다를 쓰면 H1 이건 오더 제로스 오더 걸 써야 되니까 이걸 쓰고 오른쪽은 EN1 이면 이걸 쓰면 되고 제로일 경우에는 뭐야? 1 오케이.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우리 non-digital perturbation theory랑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왼쪽에 phi n
J를 어플라이해요. phi n j를 어플라이하면, 여기다 어플라이하면 요 h0는 cnk1 베타 i는 전부 다 넘버니까 h0는 쑥 들어와서 여기다 어플라이 할 수 있죠. 그러면은 ek0를 끄집어냈지. ek0i. 근데 ek0는 n과 k가 다를 때는 orthonormal 하니까 여기다 이걸 어플라이 한 거, 이 값은 0이 되죠. 자, 요거는 h1이 있으니까 안 그래. 그 다음에 여기는 쭉 어플라이 하면은 요거는 phi n j를 하면 모든 i 중에서 j에 해당되는 것만 0이 아니고, 요거는 phi n j를 어플라이 하면 n과 k가 다르기 때문에 요게 0이죠. 그러니까 phi n j를 어플라이해서 살아남는 건 좌변에서는 요거, 우변에서는 요거죠. 요걸 염두에다 두면 다음 페이지로 넘길 거예요. summation I phi n j, 다시 람다를 집어넣으면 ni alpha I 람다 en1 alpha j.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에너지 시프트를 줘요. 아니 이게 에너지 시프트를 준다니요. 이상하잖아. 우리 non-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는 EN이 요거의 expectation value를 준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닌데요. 가 아니고, 이걸 잘 보면 요거는 람다 H1의 N이라는 subspace에서, 그죠? 양변에 왼쪽이랑 오른쪽에 N이 다르진 않아요. H0의 퀀텀 넘버는 다르지 않아요. 요거의 요 베이시스로 보면 JI 번째 매트릭스 엘리먼트라고 보면 그거의 알파 I 이렇게 쓰고 나니까 매트릭스 이퀘이션이에요. 그죠? 람다 H1 알파 1 L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 이퀘이션을 주죠.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이게 뭐냐면 매트릭스 이퀘이션일 뿐만 아니라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에요.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에서는 람다 en1 아이겐밸류와 아이겐 펑션 알파 j를 같이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non-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랑은 달라요. non-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는 first order의 에너지 시프트는 그냥 perturbation에 주어진 거에 expectation value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 3레벨 시스템에서 예를 들었듯이 우리가 다른 새로운 스테이트를 끄집어낸 게 아니라, 새로운 스테이트라는 게 뭐냐면 람다의 first order에서 웨이브 펑션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거는 디제너리 subspace에서 베이시스를 적당히 정해서, 적당히 정한다는 게 뭐죠?
그 सब스페이스에서 H0는 다이아고널 할 뿐더러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비례하고 람다 H1을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는 베이시스를 고르는 거예요. 언퍼터브드 해밀턴이안의 아이겐 펑션이 디제너리트 스테이트는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써도 잘 기술을 하죠. 근데 퍼터베이션을 쓸 때 굿 스테이트를 고르는 거는 퍼터베이션을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는 베이시스를 고르겠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퍼스트 오더 에너지 시프트가 나와.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웨이브 펑션의 아이겐 스테이트의 퍼스트 오더 시프트는 어떻게 하냐? 그럼 계산할 수 있지만 우리 그것까지 되게 디제너리트 스테이트에서는 우리 그것까지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만 우리 알면 우리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또 복잡하니까 또 예를 들어야지. 아까 든 얘랑 똑같은 거죠. 투폴드 디제너리스가 있는 거예요. 투폴드 디제너리스는 건 뭐죠? 주어진 에너지 언퍼터브드 해밀턴이안의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스테이트가 2개 있는 게.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아까 본 것처럼 INI 바로 여기 있는 요 식이에요. 요거를 HJI라고 쓰면 우리 아까 본 것처럼 H11, H12, H21, H22, 알파1, 알파2, EN1, 다음과 같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푸는 거죠. 근데 조금 아까 퍼터베이션의 퍼스트 오더까지만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는 거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퍼터베이션이 람다 H1이라고 하나밖에 없잖아. 퍼터베이션이 람다의 파워 시리즈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 퍼터베이션 하나만 있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퍼터베이션의 퍼스트 오더까지만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냐고? 퍼터베이션을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는 거야. 오케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면, 근데 조금 아까 질문하는 것처럼 아까 양승우가 예시에서 W1과 W2가 같을 수는 없나요? 같을 수 있지. 이제 그 경우를 봅시다. 만약에 HIJ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당연히 H0랑 H1이랑 커뮤트 한다는 얘기죠. 적어도 이 सब스페이스에서, 그죠? 커뮤트 한다는 얘기죠. 커뮤트 하면 디제너러스를 없앨 수가 없어. 그죠? 문제죠, 그러면. 없앨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는 다른 커뮤팅, 이럴 경우에는 다른 커뮤팅 업저버블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디제너러스를 없애는 베이시스를 잡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퍼터베이션을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는 베이시스를 고르면,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퍼터베이션도 다이아고널해서 그럼 그 안에서는 퍼터베이션을 집어넣어도 디제너러스가 안 없어지면
그럼 어떡하냐? 그럼 디제너리스가 안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안 없어지죠. 그땐 새로운 걸 찾아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동시에 커미트하는 옵저버를 찾으라고 했죠. 지금 우리가 한 거는 H0랑 H0가 디제너리트한 सब스페이스에서 H1을 다이어고널라이즈 하려고 했어요. 근데 H0가 다이어고널라이즈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랑 같은 그런 सब스페이스에서 H1까지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비례하는 거면 디제너리스가 퍼터베이션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굿 스테이트를 찾기가 찾을 수가 없죠. 아무거나 해도 되니까. 근데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넌 디제너리 퍼터베이션처럼 쓸 수가 없는데 그 경우에는 다른 옵저버블을 찾으라는 거죠. 다른 옵저버블이 뭐냐면 H1과 커미트하는 다른 옵저버블을 찾으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앵귤러 모멘텀의 Z 컴포넌트가 H1이랑 커밋한다고 칩시다. 가만히 있어보자. 오더 람다에 대한 식에서 아이겐 펑션, 이게 퍼터베이션에 대한 이퀘이션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뭐냐면 적어도 그 H0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이 디제너레이트한 그 서브스페이스에서는 H0 플러스 람다 H1을 다이어고널라이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exact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디제너리트한 경우는 이건 벌써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비례하기 때문에 요거만 다이어고널라이즈 하면 돼요. 이거에 다이어고널라이즈한 아이겐 밸류는 적어도 우선 오더 람다에 대한 컨트리뷰션이 있죠. 그래서 이 전체 다이어고널라이즈에서 아이겐 밸류를 구하면 에너지 시프트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Non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는 H0의 아이겐 펑션으로 이걸 계산했어요. 이걸 계산해서 퍼스트 오더 시프트가 나오죠. 디제너리트한 경우에는 이 식을 푸는 거예요. 이 식이랑 훨씬 더 복잡하지만 디제너리트는 일반화되어 있는데 일반화되어 있는 식은 뭐냐면 넌 디제너리트한 경우와 달리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식을 계산하면 오더 람다에 대한 식에서 얻어지는 거. 이게 지금 오더 람다에 대한 식이잖아. 이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은데 오더 람다인데 지금 앞에서 구한 전개를 했잖아. 그 전개를 계속 쭉 할 수 있잖아. 그 중에서 오더 람다 걸 고른 건데 넌 디제너리 퍼터베이션 시리즈 똑같이 하지 않았나?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그래서 EN1을 퍼스트 오더 에너지 시프트를 계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기 쭉 전개하면 EN2도 있고 EN3도 있어. 그죠? 지금 디제너리탄 सब스페이스에서 웨이브 아이겐 스테이트를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놓고 원래 있는 이그젝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거예요. 그거를 쭉 전개를 해서 람다에 대한 파워를 전개해. 그 중에서 지금 요게 구한 게 람다의 퍼스트 오더에서 구한 결과예요.
요게 람다 있고 뒤에 람다 스퀘어 H2가 있냐? 아니야. 요거 하나야. 요거 하나 때문에 주어지는 에너지 쉬프트랑 웨이브 펑션의 커렉션이 람다에 대한 파워 시리즈로 전개하는 거예요. 여기 퍼터베이션은 람다 H2 하나밖에 없어. 딴 거 없어. 그 다음에 조영주가 이게 퍼터베이션 이퀘이션을 얻는데 이게 어떻게 퍼터베이션에 대한 이퀘이션이야? 이게 지금 이게 구한 거 아니에요? 퍼터베이션에서 오더 람다 텀을 구해서 요거를 요 브라에 대해서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한 거니까 지금 오더 람다까지 구한 거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퍼터베이션이 역시 원래 오리지널 디제너러스를 없애주지 않으면 그거랑 커뮤트하는 다른 옵저버블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은 phi and i를 LZ의 아이겐 펑션으로 구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LZ phi and i는 mi hbar phi and i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물론 이건 계속 성립하죠. 그러면 phi nj h1 lz phi n i 이거 계산하면 0이죠. 왜냐면 두 개가 커밋하니까. 근데 이거는 phi nj h1 lz phi ni 순서 바꾼 거. 이렇게 쓰면 이거는 hbar 첫 번째 건 lz를 오른쪽에 합하면 mi hbar 요거는 왼쪽에 보니까 mj 그다음 어떻게 되는 거야? hj이지. 이게 0이라는 거죠. 이 사실에서 보면 우리가 베이시스를 LZ 다른 커뮤트하는 옵저버블을 찾지 않고 요거만 있을 때는 문제였지만 LZ를 찾으면 다른 커뮤트하는 옵저버블을 찾으면 다음과 같은 경우 이게 0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요 결과에서 보면 MI랑 MJ가 다르면 다르면 0이 되죠. 자. 그러니까 MI랑 MJ가 같을 때, 다시 말하면 HI가 IJ가 다음과 같은 우리 베이시스로 우리가 이제 고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헷갈리지. 말로만 하면 헷갈리니까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수식으로만 쓰면 예를 헷갈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리지드 로테이터 H0가 2i분의 L제곱 우리가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많이 봤던 그다음에 차지가 있어서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질량이 m이고 q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쇼 g l에 비례하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에 있으면 당연히 H1은 혹은 람다 H1, 람다 아빠들은 람다라는 걸 굳이 쓰지 않고 H1이 아주 작은 걸로 쓰겠어요. 마이너스 뮤 닷 B잖아. 마이너스 Q GB to M L0로 주어졌어요. 근데 이건 보면 L 스퀘어, LC 두 개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죠.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이 가능하죠. 두 개의 사이멀테니어스한 아이겐 펑션이 가능해. 우리 에너지는 H바 제곱 마이너스 ML, 물론 ML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다음 같은 경우에 이거는 원래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아는 2L 플러스 1개의 디제너러스가 있는데 퍼터베이션이 들어와서 그 디제너러스를 전부 다 깨죠. 그죠? 지금 이게 앞에 있는 거랑 예를 들면 지금 적당한 그 베이시스를 골라서 이걸 하면 원래는 다이아고널 H0랑 H1으로 보면은 이게 다이아고널 하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주어져 있는 건데 우리 다른 커뮤타는 옵저버블을 가지고서 하나 고르면, 근데 물론 지금 내가 쓴 이그샘플에서는 다른 걸 쓰진 않았죠. 하지만 지금 이거는 L 스퀘어와 LC가 커뮤트하는 경우죠. 커뮤트하는 경우는 L 스퀘어 아이겐밸류의 셋을 L 스퀘어 아이겐밸류 셋은 뭐든지 다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주어진 सब스페이스에서 뭐냐면 LZ의 둘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으로 쓰면 그래서 요거를 다이아고널 그 베이스에서 다이아고널라이즈 해서 다음 같은 걸 얻었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아주 간단한 이그샘플이나 포뮬레이션 가지고 했으니까 우리 그러면 다른 거 내가 슬라이드를 이걸 다 썼네. 앞에 거를 지울까? 여기 있구나. 여기서 보면 그럼 어떤 걸 보냐면 우리 실제로 정말 리얼리스틱한 정말로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이 퍼터베이션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스타크 이펙트 이건 뭐냐면 우리가 뭘 구하고 싶냐면 에너지 레벨을 하이드로젠 애텀의 에너지 레벨을 구하고 싶은데 그냥 우리 잘 알죠.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웠던 걸 보는데 유니폼 일렉트릭 필드 안에 있을 때 처음에 들으면 굉장히 거창하게 보이지만 우리 이때 시작하는 건 뭐냐면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아는 B제곱 CE SI 유닛으로 썼을 때 쿨럼 포텐셜 물론 여기 뮤라고 쓴 거는 LZ의 퀀텀 넘버 M이랑 헷갈리니까 매스를 뮤라고 썼고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프로톤과 일렉트론의 reduced mass two body 시스템의 reduced mass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reduced mass랑 프로톤의 mass가 굉장히 크면은 두 시스템의 reduced mass는 전자의 mass에 접근하죠. 그럼 여기 전자의 질량으로 쓰면 안 되냐? 쓰면 되죠.
그렇죠. 그 차이도 퍼터베이션으로 우리 계산할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다음과 같이 쓰고, 물론 우리 이 경우 우리 어떻게 되죠? 나오는 아이겐 스테이트는 퀀텀 넘버를 simultaneous 아이겐 펑션으로 쓰는데, H0는 L 스퀘어랑 LC랑도 서로 커밋하고 L 스퀘어, LG도 서로 커밋하기 때문에 이거의 하이드로젠 애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는,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는 해밀토니안 L 스퀘어, LG의 simultaneous 아이겐 펑션으로 쓰고 각각의 퀀텀 넘버로 지정을 하죠.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디얼 펑션이랑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에너지 아이겐 밸류는 LM에 인디펜던트하고 프린시플 퀀텀 넘버 N에만 의존하는데 우리 이거 어떻게 쓰나? 여러분들이 우리 어떻게 기억하나? 1/2 이게 C M 이게 C가 앞에 있나? C를 써야 되나? 하이드로젠 라이크한 경우인가? 내가 어떻게 써야 되나? 하이드로젠 라이크한 경우인가? 아니면 그냥 C를 1로 쓸까? 아니면 C가 1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를 쓸까? C가 C가 1인 경우로 쓸까? C 알파 스퀘어 MC 스퀘어 1 over N 스퀘어 C가 알파 스퀘어면 이게 신경 쓰지 말고 C가 1일 때 되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죠? N제곱분의 1을 필요하고 레스트니까 차원은 맞고 알파는 H바 쓰이고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퍼터베이션 일렉트릭 필드가 주어져 있으니까 전자 원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Q E.R이죠. 유니폼한 경우에는. 근데 이게 Q가 마이너스 2니까 전자인 경우 E.R 근데 요거 E가 일렉트릭 E라고 쓰면 나중에 에너지랑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캘리그래픽 E가 C 방향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우리가 퍼터베이션으로 볼 수 있죠. 퍼터베이션을 보면 C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페리컬리 시메트릭한 C인데 특별한 C 방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스페리컬 시메트리가 깨졌죠. 다 깨지진 않았어. C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에 대해서는 인베리언트 하죠. 다시 말하면 LZ는 아직 굿 퀀텀 넘버예요. 다음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다음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냐면 에너지 레벨을 보는데 에너지 레벨을 어떤 걸 보냐면 전형적으로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 다음에 first excited state를 볼 거예요. 이 두 개를 왜 보냐? 두 개가 우리 여태까지 공부한 non-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와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의 특성을 그대로 볼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주 좋은 example이에요. ground state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n이 1이야. n이 1이면 L이 0여야 되죠. 그러니까 non-degenerate state예요. 그러니까 ground state는 non-degenerate state여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 쉬프트를 계산해라. non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를 써야 되죠. first excited state는 n이 2인 경우죠. n이 2면 L이 그거보다 하나 작은 거 0부터 오니까 0, 1이 가능하죠. 0, 1이면은 0에 대해서 하나, 1에 대해서는 3개, 4개의 스테이트가 있죠. LM에 관해서 4개의 스테이트가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디제너리트 퍼터베이션 시리를 이용해서 에너지 쉬프트를 계산을 해야겠죠. 두 가지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스탁 이펙트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쉬프트를 계산할 거예요. 만약에 어디까지 퍼터베이션 효과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오더까지. 퍼스트 오더가 0일 수도 있어. 그러면 세컨드 오더까지. 그러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non 디제너리트하고 이 1001은 100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퀀텀 넘버죠.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0이에요. 0이라는 걸 아는 거는 우리가 요게 R만의 함수인데 C를 곱하면 당연히 0이죠. 오드 펑션이니까. 혹은 패러티를 생각해도 돼요. YLM이 000면 패러티는 포지티브 패러티인데 이건 패러티에 대해서 음수를 가지니까 패러티 컨서베이션에서 첫 번째 레벨은 0이에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양을 보면 양자역학이랑 좀 다르지만 고전역학에서 보면 이 양이 뭐랑 같냐면 전기장에다가 2 곱하기 C를 곱한 거야. 2 곱하기 C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클래시컬하게는 이 퍼터베이션이 뭐랑 같냐면 마이너스 D-E예요.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는 0라는 거예요. 양자역학적으로 얘기하면 non degenerate state에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퍼머넌트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를 가지지 못해요. 아주 중요한 스테이트먼트예요. 여기서 non-degenerate state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게 뭘 의미하냐면 패러티 아이겐 스테이트라는 거예요. 패러티 아이겐 스테이트라는 건 뭐냐면 C에 대한 expectation value가 0이에요. 그러니까 degenerate state, non-degenerate state는 permanent electric dipole moment를 가질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값이 C에 대한 expectation value가 항상 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non-degenerate 한 경우.
그래서 이걸 좀 더 푸시를 하면 펀더멘탈 파티클, 전자, 이런 것들은 포인트 파티클로 주어져 있는 거는 퍼머넌트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를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험 원자물리나 이런 데서 퍼머넌트 전자의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를 측정하려고 별짓을 다 해. 0이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실험적으로 0이라는 걸 보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유효 숫자를 계속 늘리는 경우죠. 근데 그 반대로 그러면은 기본적인 입자가 아니라 뭐 분자 수준에서는 그러면 퍼머넌트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를 가지는 게 있잖아. 대표적으로 물도 그렇고 암모니아도 그렇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간이 요거만 있는 그림이 없네. 이걸 다 잉크를 다 지우고 지울 수가 없네. 딴 데서 앞에 거에서 지우면 되지. 여기서 지울까? 여기서 지우면 되겠네. 뭘 보냐면 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어 있죠? 정사면체 중심에 있죠. 이건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디제너러스가 있어요. 무슨 디제너러스가 있냐? H2O는 뭐죠? 이거를 이렇게 뒤집는 거. 요 축에 대해서 패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똑같죠. 이거는 이 평면에 대해서 패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물론 이게 뒤집히지만 어떻게 되는 거야? 뒤집히지만 똑같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두 개가 똑같은 상태라서 두 개가 똑같은 디제너릭 그라운드 스테이트인데 패러티가 반대예요. 디제너릭 스테이트가 있는데 반대 있게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이럴 경우에는 퍼머넌트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이겐 스테이트를 사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면 하나가 패러티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는 요 두 개 요거랑 요거 두 개 바꾼 거에 리니어 컨비네이션 플러스 상대 렐러티브 사인이 플러스인 거 렐러티브 사인이 마이너스인 걸로 쓰면 우리 패러티에 대해서 이븐 스테이트랑 오드 스테이트를 쓸 수 있죠. 이븐 스테이트랑 오드 스테이트의 적당한 컨비네이션을 취하면 그의 Z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계산을 하면 패러티가 가운데 C가 있으니까 적어도 0이 되지 않는 거는 패러티가 반대인 것끼리의 expectation value를 쓰면 되죠. 이게 0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 그러니까 디제너릿한 스테이트는 패러티가 반대인 스테이트가 있으면 그거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도 항상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이루는데 그 경우에는 C에 대한 expectation value가 일반적으로 0이 아니야. 암모니아 구조가 안 달라. 이거를 이렇게 반 바퀴 삥 돌린 거야. 구조가 안 달라.
다시 말하면 요거와 요거의 에너지 레벨은 똑같아. 아, 내가 3개인데 4개로 그렸나? 그러네. 가만히 있어보자. 이 3개로 그리려면 어떻게 그리나? 내가 정사면체로 그려. 이게 NH3를 어떻게 그리지? N 이렇게 그려야 되나? 내가 잘못 그렸나? 이렇게 그려야 되나? 정사면체 한쪽 끝에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돼 있네. 내가 잘못 그렸네. 오케이. 내가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밑으로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랑 내가 그지같이 얘기해도 내가 말하는 아이디어가 뭔지 알겠죠? 물인 경우에 훨씬 간단한데 내가 괜히 이 정도만 돼도 내 머리가 이걸 따라가지 못하네. 어쨌든 아이디어는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지. 근데 이제 펀더멘탈한 인터랙션으로 들어가면 점점 더 하이어 오더를 전부 다 계산을 하면 정말 디제너리 스테이트가 자연계에 존재하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면 디제너리 퍼터베이션을 왜 쓰나요? 그 차이가 우리가 관심 있는 에너지 스케일보다 워낙 작으면 그때는 디제너리 스테이트로 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터랙션을 전부 다 집어넣으면 디제너리스가 있는 게 없어. 그럼 왜 디제너리 퍼터베이션 시리를 쓰나요? 우리가 관심 있는 에너지 레벨에서, 그러니까 에너지 정도의 크기에, 우리가 실험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에너지 크기에서 거의 디제너릿한 거의 에너지 차이가 워낙 작으면 디제너릿 레벨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지금 퍼스트 오더 에너지 쉬프트는 0이라는 것까지 했어요. 그럼 당연히 세컨드 오더 쉬프트를 해야지. 들어온 세컨드 오더 쉬프트를 해야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 스탁 이펙트에 의한 세컨드 오더 에너지 쉬프트 정확하게 계산은 못해요. 그 다음에 디제너리 스테이트에 대한 에너지 쉬프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질문 있는 사람? 중간에 질문을 많이 했지만, 그래서 패러티가 무슨 뜻이냐고, 패러티가 뭐냐고, R을 마이너스 R로 바꾸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패러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 다시 말하면 거울에 반사시키는 거. 그때 패러티 인베리언스라는 거는 그렇게 거울에 반사시켜도 피직스가 변하지 않으면 패러티 인베리언스가 있다고 하지. 아까 오더 람다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왜 이해가 안 가? 오더 람다가 뭐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구하는 거는 너는 뭐가 걱정이 돼?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구하면 예를 들어서 스퀘어 루트 그거를 람다에 대한 파워 시리즈로 전개해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파워 시리즈로 전개하는 거 아니야. 람다는 앞으로 끄집어내고 람다 이외의 나머지 텀에 대한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이야. 그러니까 오더 람다의 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디제너릿 퍼터베이션 시리에서는 그 퍼터베이션을 다이어고널라이즈 할 때는
퍼터베이션이 없을 때는 디제너리트하니까 여러 개의 아이겐 펑션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도 항상 이퀴벌런트하게 똑같은 에너지 아이겐 밸류를 준다고. 근데 퍼터베이션이 있으면 임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쓰면 도움이 안 되고, 그걸 베이시스를 적당히 바꿔서 퍼터베이션도 동시에 다이어고널라이즈 되는 베이시스를 찾는 거야. 그 베이시스를 찾으면 그 베이시스에서는 퍼터베이션에 의한 아이겐 밸류가 이제는 차이가 나지. 그거에 의해서 디제너리스가 없어지면서 그거에 의해서 베이시스를 결정을 하지. 그걸 그리피스에서는 굿 스테이트를 고른다고 하지. 디제너리 스페이스에서 람다 H 퍼터베이션을 다이어고널라이즈하는 그걸 찾았어. 다이어고널라이즈하는 아이겐 밸류가 퍼스트 오더에서는 오더 람다의 텀이야. 그러니까 H0의 아이겐 밸류에다가 EN0에다가 지금 람다의 퍼스트 오더에서의 아이겐 밸류, 퍼터베이션의 아이겐 밸류, 그게 아니라 퍼터베이션이잖아. 그게 에너지 쉬프트지, 오더 람다에서. 오더 람다 스퀘어는 조금 아까 우리 오더 람다 스퀘어에 대한 그거 안 했잖아. 뭐냐. 여기서 지금 여기는 보이는 식 있잖아. 여기는 식에서 뒤에 오더 람다 스퀘어 텀들 써. 오더 람다 스퀘어에 대한 걸 써. 그 다음에 좌변과 우변에서 람다 스퀘어 텀을 골라. 그리고 phi nj 혹은 phi nm 같은 거를 non-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에서 한 것처럼 브라를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해서 여기 있는 코에피션트를 계속 구하는 거야. 오더 람다 스퀘어는 여기서 이 식에서 람다 스퀘어 텀을 골라야지. 람다 스퀘어는 어디 있냐? H0면 요게 람다 제곱. 람다 H1은 오더 1. 식을 고르고 오른쪽에서는 요거에서 람다 제로면 요건 람다의 제곱. 람다 1이면 호스트면 요거 퍼스트도. 요게 세컨드 오더면 제로스도. 이걸 한 다음에 골라야지. 그렇게 하면 람다 스퀘어 식을 구하는 거야. 내가 보이진 않았지만 네가 아이디어는 줬으니까 네가 그대로 할 수는 있어. 왜 항상 non degenerat가 parity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는 걸까요? non degenerate state가 지금 non degenerate state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3dimensional, 우리가 보통 원 디멘셔널 하모닉 오실레이터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계에 있는 3차원에서의 non degenerate state를 보는 거야. non degenerate state를 보는 거는 non degenerate 하다는 거는 가만 있어봐. 내가 non degenerate 하다는 거는 우리가 베이시스를 고르면 3차원에서는 레디얼 파트는 어떻든 간에 L 스퀘어 LG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을 항상 고를 수 있잖아. non degenerate 한다는 거는 L이 제로인 스테이트라는 뜻이야. L 스퀘어의 퀀텀 넘버 L이 제로가 아니면 항상 디제너리트해. 그러니까 3차원에서 non degenerate라는 건 일반적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L 스퀘어의 아이겐 밸류가 L 스퀘어 L이 제로인 거야. 그러면 M이 가질 수 있는 파서블한 M 값이 여러 개가 가지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런 경우에는 L이 0이면 페러티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지. 오케이, 또 다른 질문? 오케이. 자, 그러면
자기장을 가면 퍼머넌트 마그네틱 다이폴이 생기는가요? 그것도 할 거야. 그건 Zeeman 이펙트라고 불러. 좀 있으면 할 거야. 자기장은 좀 더 쉬워. 그래. 오늘 여기까지.